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신혼집 119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녀는 사망한 지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나 사후 강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수연. 35세. 불과 3개월 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같은 나이의 남편 서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구급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잘 자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왔더니 이렇게. 서민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연락했고 곧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의 입술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줄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급박한 전화를 받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수연의 어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딸의 신혼집 앞에 도착한 순자 씨는 경찰 차량들과 구급차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일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됐는데요? 순자 씨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한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진실 찾기의 여정. 이것은 딸을 잃은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유수연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외향적이진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딸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수연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0대 초반 수연은 IT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승진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수연은 연애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냈고 몇 번의 소개팅도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엄마, 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수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딸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2023년 여름 수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민기였습니다. 처음 서민기를 집에 데려왔을 때 순자 씨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한다는 그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민기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순자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연도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줘.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딸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23년 12월 두 가족이 모여 상견례를 했습니다. 서민기의 부모님도 정중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아, 행복해야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응, 엄마. 나 행복할게. 걱정하지 마.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수연이 보내온 사진들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그리고 두 사람만의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신혼생활 어때? 응, 좋아. 민기 오빠가 잘해줘.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순자 씨는 신혼부부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말 딸을 직접 만났을 때 순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수연아, 살 빠진 거 아니야? 밥은 잘 먹어? 응, 잘 먹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지, 시댁과는 문제없는지. 하지만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신혼 적응기일 수도 있어.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순자 씨의 전화기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기예요. 사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서민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수연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녀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과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수연이가 어디 있냐고요? 순자 씨는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지금 현장을 보존해야 해서요. 일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망, 우리 딸이 건강했던 우리 딸이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우리 수연이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 씨는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아. 순자 씨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야, 수연아, 엄마 왔어. 일어나 봐. 제발.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입술에 멍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딸한테 누가 이런 짓을. 경찰은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순자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딸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서 누워있다니. 영안실 밖에서 서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나오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민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수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같이 자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점심때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집에 왔더니 이렇게. 서민기의 설명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신혼부부였습니다. 사위도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가 왜 그랬는지. 순자 씨는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위가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장례식장이 정해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수연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웨딩 사진 촬영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 순자 씨는 딸의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내 고통을 몰라줘서 미안해.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지병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럼 사고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서민기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절을 받고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사위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충격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민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수연이를. 서민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형사 2명이 서민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민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민기는 형사들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빈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왜 수연이를. 서민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형사들이 서민기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민기 씨, 유수연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왜 수연이를 죽여요? 서민기는 저항했지만 형사들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기이가 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유수연 씨는 목이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집에는 서민기 씨와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서민기를 연행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서민기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술렁거렸고 수연의 친구들은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살해당했다고? 그것도 남편 손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수연은 타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용의자는 남편 서민기였습니다. 순자 씨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민기가 체포된 다음 날, 순자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사위를 만나고 싶어요. 유가족이시죠? 잠시 기다려주세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순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서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서민기는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수연이를 사랑했어요. 제가 왜 수연이를. 서민기는 울먹였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널 잡아간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수연이 목에 자국이 있다고. 제가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하는데.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수연이는 왜 죽은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서민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위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살인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순자 씨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님, 제 사위가 정말 우리 딸을 죽인 건가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눌려 질식사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3월 13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민기도 집에 있었다는 거죠? 네. 서민기 씨는 새벽 3시경 귀가해서 아침 8시에 출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었나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민기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요? 처음에는 아침에 수연 씨가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수연 씨는 새벽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서민기 씨가 아침에 본 것은 살아있는 수연 씨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민기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딸을 죽인 거예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서민기를 면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민기야, 형사님이 내가 자백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서민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우리 수연이를 내가 수연이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서민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저 화가 났어요. 뭐해? 수연이가 저랑 안 자려고 했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신혼인데 수연이가 저를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거부해서 제가 화가 나서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죽였다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눌렀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순자 씨는 서민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신이 있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사람을 죽여?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딸이 살아나?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이가 내 청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신혼부부가 왜 그랬겠어? 서민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딸이 왜 남편을 거부했는지, 신혼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자 씨는 딸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대학 동기, 회사 동료, 친한 친구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가 최근에 힘들어 보였어요. 결혼 후에 연락이 뜸했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순자 씨는 딸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순자 씨는 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딸과 서민기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 신혼 3주차의 대화. 오늘 회식 끝나고 집에 갈게. 조심해서 와. 서민기 근데 요즘 왜 그래? 나랑 스킨십 피하는 것 같은데? 수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신혼인데 피곤하면 어떡해? 우리 애기도 만들어야지. 수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2월 초의 대화. 수연아, 나 화난다. 왜 자꾸 피해? 수연 피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너무 급하게 구는 것 같아. 급하게. 우리 부부잖아. 이게 급한 거야? 수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너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지? 2월 말의 대화. 너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결혼해놓고 남편 피하는 여자가 어딨어? 수연 오빠,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뭐가 힘들어? 나는 매일 참는데? 수연, 말하기 싫어. 서민기 말하기 싫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순자 씨는 대화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2월 20일 대학 동기와의 대화. 친구 수연아, 너 요즘 왜 그래?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오고. 수연 미안. 요즘 좀 정신이 없어. 친구 신혼생활 힘들어? 남편이랑 싸웠어? 수연 싸운 건 아닌데. 그냥 힘들어. 친구 무슨 일인데? 수연 말하기 좀 그래. 오빠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친구 집착? 무슨 집착? 수연 매일 밤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삐지고 무섭기까지 해. 3월 5일 회사 동료와의 대화. 수연 씨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집에서 푹 쉬어야 할 텐데. 남편분이 챙겨주시죠? 수연, 네. 뭔가 걱정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수연 고마워요. 근데 저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수연 알아요. 근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니. 그리고 순자 씨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메모장 앱에 저장된 글이었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 딸이 사망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빠와 싸웠다. 아니,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방적으로 오빠가 화를 냈다.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오빠는 나를 무시한다고 했다.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고도 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오빠는 변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사람이 어디 갔을까?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집착하고 의심하고 요구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엄마 걱정시키기 싫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까? 하지만 매일 밤이 무섭다. 오빠가 언제 또 화를 낼까 불안하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딸이 매일 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딸은 그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참았어? 2024년 6월 서민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에는 유수연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민기가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서민기는 2024년 3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유수연 씨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신혼 3개월 만에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감정서, 수연의 목에서 발견된 목 졸림 흔적, 사망 추정 시각,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서민기의 자백조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목을 눌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수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대화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 후 피고인의 과도한 성적 요구와 집착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무섭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계획적이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학대 끝에 발생한 살인입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혼 3개월의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변호인은 서민기에게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순자 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신혼 3개월 동안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소유하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 딸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재판장이 순자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유가족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서민기를 향한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의 친구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연이는 결혼 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피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수연이가 남편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친구는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수연의 회사 동료도 증언했습니다. 수연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지각과 조퇴가 잦아졌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3월 초에 수연 씨가 저한테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고. 동료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민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범행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아내를 살해했습니까? 서민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연이가 저를 계속 거부해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내 신혼인데 매번 피곤하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을 눌렀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수연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냥 좀 혼내주려고.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내주려고 목을 눌렀다는 말입니까?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가 왜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일 밤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제가 가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벽을 치거나.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수연의 팔에 멍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서민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까? 요구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사랑입니까? 피해자는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서민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후회됩니까? 네, 정말 후회됩니다. 무엇이 후회됩니까? 아내를 죽인 거? 아니면 들킨 거? 서민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의 순자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로 딸이 살아 돌아오나요? 2024년 9월,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혼 부부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의 연장선, 여성 단체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민기는 2024년 3월 13일 새벽 아내 유수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지만 잔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과도한 요구와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신고했지만 이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18년. 순자 씨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18년이면 서민기가 53세가 됩니다. 아직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딸은 35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순자 씨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서민기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그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순자 씨를 둘러쌌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0년을 감옥에 있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다른 여성들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혼이 당신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 도망치세요. 참지 마세요. 우리 딸은 참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옷장에는 딸의 옷들이 걸려 있고 책상에는 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가끔 순자 씨는 딸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연애할 때는 다정했고 배려심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죠. 순자 씨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도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시댁 식구들한테 학대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 동생도 남자친구한테 스토킹 당하다 살해됐어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지역사회센터,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습니다.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은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집착, 과도한 요구, 작은 폭력들,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청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딸, 친구, 동료가 힘들어 보인다면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리고 만약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헤어지세요. 신고하세요.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순자 씨의 강연을 들은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디 가는지. 그리고 제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순자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헤어지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소유욕이에요. 우리 딸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대요. 제발 우리 딸처럼 되지 마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낼게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딸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 수연은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수연. 1989.5, 12-2024.3, 13. 영원히 우리 곁에. 순자 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딸이 좋아하던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 내가 떠난 지 벌써 1년.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정말 없다는 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전화할 것 같고 주말이면 내가 집에 올 것 같아. 하지만 넌 오지 않지. 다시는 오지 않겠지. 순자 씨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라줘서.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엄마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2월에 만났을 때 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는데. 엄마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마는 신혼부부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너무 간섭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어. 그게 엄마의 가장 큰 후회야. 눈물이 묘비를 적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봤어. 매일 밤이 무섭다고 썼더구나. 그렇게 무서웠으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참았어? 엄마가 널 데려왔을 텐데. 엄마 집으로 오라고 했을 텐데.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데. 순자 씨는 꽃을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엄마는 계속 싸울 거야. 다른 여성들이 너처럼 당하지 않도록. 엄마는 계속 말할 거야.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가정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참지 말라고, 도망치라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연아, 거기는 평화롭니? 더 이상 아프지 않니? 엄마는 내가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도 너한테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꼭 널 지킬게. 순자 씨는 오랜 시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엄마 간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순자 씨는 묘소를 돌아보며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2025년 가을, 순자 씨는 한 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여대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유수연은 2024년 3월 13일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딸은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냈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은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당은 숙연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헤어지세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연. 이게 우리 딸의 마지막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3개월 후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딸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남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낼게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괜찮은지. 한 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한테 맞고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기가 무서워서. 순자 씨는 그 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관계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 헤어지면 아프지만 계속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용기를 내. 내 인생은 소중해.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낼게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는 딸이 쓰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글.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 못해서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엄마 사랑해요. 순자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전해줘서. 수연아, 엄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구해지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순자 씨는 딸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아, 가지마. 순자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수연아, 엄마 오늘도 싸울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3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유수연 씨는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통제, 감시, 폭언, 폭행.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사람이 이런 관계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용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기억하세요. 유수연 씨를, 그리고 그녀처럼 폭력의 희생자가 된 수많은 여성들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